북한을 자기들 뒷문을 지키는 아주 충견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뒷문을 지키는 역할로서는 괜찮은 역할이에요. 그리고 군사 동맹 관계입니다. 역사적으로도 혈맹 관계예요. 그러나 김정일에 대한 경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과거에 강택민 이전에 북한의 지도부는 그래도 이 김일성에 대해서 동지적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그쪽도 세대가 바뀌고 더구나 김정일이가 중국의 개방 정책을 비판하면서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 신세대, 이 호금도 이후에 신세대는 김정일을 아주 골치 아픈 존재로 생각했는데 그러나 독재자니까 자기들의 정치적 영향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이라는 하나의 방패가 사라지니까 아마 중국의 영향력은 북한에 잘 미치지 과거보다 더 세게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걸 종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북한의 시장입니다.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앞으로 김정일이가 저렇게 일찍 죽는데 크게 기여한 게 심리적 쇼크로서 기여한 게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 2009년 11월 30일에 있었던 소위 화폐개혁이에요. 화폐개혁. 시장을 단속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마음대로 장사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시장 기능을 다른 배급 기능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화폐개혁을 디노미네이션 그러니까 화폐의 단위를 바꾸는 개혁을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돈이 묶여버렸어요. 그 중엔 달러를 가진 사람도 포함되겠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노동당 간부들이다. 북한에서도 시장 때문에 돈을 번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그 사람들이 돈이 묶이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하면서 곧 이 화폐개혁 조치가 도로 돌아갑니다. 도로 돌아가요. 그래서 총리가 사과를 하고 담당자가 누가 사형에 처해졌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시장의 변화, 군대의 변화, 중국의 영향력, 그리고 권력층 내부의 여러 가지 암투, 이런 게 종합적으로 북한에서 앞으로 전개될 것이다. 전개될 것이다. 한국에서 그 비슷한 상황을 본다면은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과 비슷한 현상이 북한에서도 일어날지 모른다. 그렇게 본다면은 앞으로 북한에서 변화가 이제 일어날 것이다. 그동안에 남한의 여러 가지 정치적 변화를 북한 정권은 내려다보면서 매우 즐겼습니다. 즐겼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총맞이 죽었을 때 노동신문에 일면 제목이 뭐였느냐? 박정희 역도가 총 맞아 죽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역도라고 했어요. 오늘 보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서거라고 안 붙인 게 그래도 다행입니다. 서거라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무슨 국방위원장입니까? 김정일 사망 앞에 민족 반역자, 전쟁 범죄자, 테러리스트 김정일 죽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다 돌아가셔가지고 신문사에 이렇게 전화를 거십시오. 아니 이 판국에 죽은 놈한테 무슨 국방위원장이냐고. 죽은 살아있는 사람한테 벌벌 떨더니 죽은 시체 앞에 가가지고 또 국방위원장 하는 그런 꼴 보이지 말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죠. 자, 이중 북한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곳은 어디냐? 대한민국이죠.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누가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쳐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또 영향을 미쳐왔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풍선 보내는데 돈을 보태가지고 북한으로 풍선을 보낸 것도 김정일의 생명을 단축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일을 앞으로 할 수단이 있어요. 수단은 뭐냐? 돈이죠. 돈.
남북 관계에서는 이제는 돈의 역할이 클 겁니다. 북한 정권 무너뜨리는 힘의 원천은 돈이 될 거예요. 앞으로 돈. 더 과감하게 돈을 가지고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제는 탈북자도 많이 받아준다. 이 판국에 중국이 탈북자를 받아가지고 다시 잡아가지고 북한으로 보내는 그런 일 하지 마라 말이지. 우리가 다 받아주겠다. 중국으로 건너오는 탈북자는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다 받아줄 테니까 걱정 말고 우리한테 넘겨라. 그래서 우리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지금 탈북자가 22,00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한국의 수치입니다. 서독은 수백만을 받았잖아요. 수백만. 이래가지고 체제가 안 변해요. 적어도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자가 연간 한 2만 명 돼야 돼요. 지금 기껏해서 한 3,000명 됩니다. 지금 23,000명이죠. 과감하게 탈북자를 받는다든지 하는 이런 과감한 대북 정책, 그걸 통해서 통일로 가야 됩니다. 이제는 통일로.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더 주춤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제는 통일로 가야 된다. 통일로 가되 그 통일은 대한민국이 주도해야 됩니다. 여기 와서도 자꾸 중국이 어떻게 나올까 미국이 어떻게 나올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힘이 있습니다. 동서독 차이 정도가 아니에요. 동서독은 국력 차이가 1대 한 4쯤 되세요. 우리는 1대 한 40, 50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역 1조 달러인데 북한이 40억 달러다. 40억 달러. 250분의 1이면은 돈이라는 굉장한 문제는 이걸 가지고 자유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한국 안에서 이 종북 세력 문제가 해결되고 동시에 한국의 보수 세력이 이제는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을 해야 된다. 공세의 가장 큰 목표는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로 가야 됩니다. 자유통일 하는데 돈 들 것이 아니냐? 물론 돈이 들죠. 그러나 통일 비용은 항상 분담 비용보다 값이 적게 먹히는 것입니다. 분담 비용보다 값이 적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북한이라는 10만 평방킬로미터의 땅을 얻고 그 땅 속에 묻혀있는 굉장한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라늄이 많아가지고 저 친구들이 농축 기술을 개발만 하면은 핵폭탄을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희귀 자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모든 생각을 수세에서 공세로 변하고 이 공세 속에서 종북 세력의 기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기를 죽입니다. 종북 세력을 일일이 대응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 역사의 큰 흐름을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종북 세력의 기를 죽이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방향으로 잡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를 야권의 종북화를 주제로 걸었는데 오늘 일어난 사건은 아주 그 야권의 종북화가 아니라 종북 세력의 멸망 뭐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이 한국의 역사가 얼마나 자주 바뀌느냐 하는 게 바로 오늘 일어난 사건으로서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하루 전에 일어난 일도 갑자기 아득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큰 변화가 이렇게 한번 일어나면 그러나 종북 세력이 만만하게 그냥 김정일이가 죽었으니까 우리 항복한다 손들 사람들이 아니죠. 손들 사람이 아니죠. 뭔가 또 재주를 부릴 겁니다. 또 재주를 부리는 방향은 뭐 긴장을 조성하지 말자라든지 또 심한 자들은 저 광화문에 또 촛불 추모 집회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김정일 죽어서 추모. 저놈들은 욕먹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니까 욕먹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욕먹는 것을 자기들이 좋은 일 하다가 핍박받는다고 생각하는데야 저 도리가 없어요. 미친 자들의 행동은 절대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권의 종북화 하루 사이에 이렇게 됐다. 지난주에 민주당이 과거에 노무현 세력하고 다시 손을 합쳐서 정당을 또 하나 만들었는데 그 정당 이름이 민주통합당이에요. 민주통합당.
그 앞에 정당 이름이 통합민주당입니다. 통합민주당이 말을 싹 바꾸더니 민주통합당이라고 그래요. 바로 그게 그 정당의 정체죠. 신장개업인데 옷을 바꿔 입고 나오더니 다른 사람이라고 사칭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딱 그걸 보니까 요 장명 실력이면 정권을 못 잡겠구나. 열린 우리당이라는 정권이 2004년에 튀어나왔죠. 열린 우리 과거에 노무현을 집권하게 만든 정당이 민주당이었어요. 근데 그 당을 깨고 새로운 당을 만들면서 열린 우리당이다. 열린 우리당이다. 아니 열린 우리당이라고 읽으면은 그 당의 소속이 아닌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당이라고 읽으니까 우리당이라고. 그 읽는 사람마다 전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는 우리당이 아닌데 열린 우리당이라고 읽으면은 열린 당이 우리당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심리전을 쓰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기 위해서 그 정당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온라인조선 편집장 할 때 열린 우리당이라고 절대 쓰지 말라고 열린당이라고 줄여봐 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또 그것도 아니고 여루당이라고 하더구만요. 여루당. 그리고 발음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열린 우리당이라고 하지 않고 열린 우리당. 우리가 열려서 짐승이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사회를 지금 괴롭힌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 걸 보고 열린 우리당이라는 장명을 한 정당이라면은 절대 이거 집권할 수 없다. 라고 제가 그때 글을 썼어요. 이번에는 누가 우리 올린 코리아의 조영원 씨가 또 이름을 이렇게 풀이했더고 민주통합당을 줄이면 민통당 되잖아요. 민통당. 한자로 쓰면은 통자는 통증이 온다 할 때 통자를 써가지고 그건 뭡니까? 그건 정확한 표현이에요. 국민한테 고통을 주는 정당. 민통당. 앞으로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기들은 민주당이라 불러줘요. 아니 불러달란 대로 불러줄 필요 있습니까? 그럼 김정일이가 우리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까? 앞으로 민통당이라고 부르세요. 민통당. 가능하면 한자로 민통당. 그런데 이 정당의 강령 중에서도 이 전문이 기가 막힙니다. 뭐냐, 요약하면은 우리는 2008년 촛불 정신을 이어받겠다. 촛불 정신을 이어받겠다. 여기에 이 당의 정체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촛불 정신은 뭡니까? 촛불 난동 정신이죠. 폭동이죠, 폭동. 촛불, 2008년 촛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성격을 정확하게 규정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첫째, 뭡니까? 과학을 무시한 거죠.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아주 위험한 물질이라고 해서 과학을 무시했습니다. 비합리적, 반과학이죠. 또 뭘 무시했습니까? 법치를 무시했죠. 무법천지를 만들었습니다. 또 뭘 무시했습니까?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했어요. 민주당은 국회 문을 닫고 거리로 나왔어요.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했습니다. 그 주동 세력은 누구였습니까? 종북 좌파 세력이었어요. 그 마음에는 반미가 있었죠. 반미, 반과학, 반의회주의, 반법치주의. 결론으로 말하면 종북 깽판. 문체는 지지율 30%를 달리는 이 정당이 당 강령의 전문, 그 당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기에 당당하게 우리는 촛불 폭동 정신을 이어받겠다. 촛불 정신을 이어받겠다라고 간판을 달았으면은 이거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헌법에 대한 모독이고 역사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그런데 30% 지지받는다. 집권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미쳐서 돌아간다. 미쳐서 돌아간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그런 일이 있으면 온 언론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런 어떻게 반법치, 반의회 정당, 즉 난동을 숭배하는 정당이 나타날 수 있느냐고 떠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당 강령에 대한 별도 설명 없이
통합야당이 하나 생겼다 해가지고 스르르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30%가 돼요. 이것의 원인은 언론이에요, 언론. 이 김정일의 죽음이라는 이 사태도 언론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어떤 장난을 치고 어떤 결과가 날지 모르니까 이제는 언론을 감시를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언론을 감시하는 역할은 행동을 해야 돼요. 반드시 항의를 하고 해요. 좀 쉴까요? 네. 3시에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